이럴 때 우리 금융들이 얘는 많이 내렸으니까 얘 돌아설 거야. 안 돌아섭니다. 돌아서려면 이익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졸려면 이익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익이 돌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주가의 상대적 위치가 낮다고 나 이걸로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샀다가 조금 지났더니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추세를 가지고 우상향한 기업, 그런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융들 요즘 행복하시죠? 요즘 시장이 올라요. 시장이 오르는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시장하고 맞으신 분들은 이제 행복하죠? 행복하고. 시장하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프더라도 시장하고 맞춰야 돼요. 많이 내렸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 때 같이 따라서 오르지 않죠. 그 시장은 지수가 다시 3,300을 향해서 지금 3,100을 넘어가 있는데, 역시 내가 가진 주식은 옛날 거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지수 2,000일 때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는 그 편먹고 뭐 하는 그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우리 여론조사처럼 혹은 투표처럼 1인 1표도 아니죠. 그죠? 그냥 모두 다 아주 절박한 돈과 관련된 걸 그 추구하기 위한 진짜 각자의 의사들을 다 표현해서 만들어내 나가는, 그렇게 해서 형성돼 가는 게 이제 주가라는 거죠. 주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그분들께서 이랬을 수 있어요. 수급이 중요하다고.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급은 뭐의 종속 변수냐 하면 펀더멘탈의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아야 수급이 좋아요. 그럼 또 펀더멘탈은 또 뭐의 변수냐? 펀더멘탈 자체가 기업의 어닝이거나 어닝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수급이 좋을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 좋다고 오른다고 주가가 오르거나 누가 싫다고 오른다고 주가가 내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금융들도 현명하고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못 버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좋아요. 좋은데 어떤 것들만 좋으냐?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이제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상법 개정이죠. 상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뭐였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없을 때, 이럴 때 그냥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 이익에 반하더라도 회장님께서 야 우리 회사 키우자,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공장을 짓고 자산 규모를 늘려서 내가 회장님 소리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장님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주의 손해가 나왔을 때 이제 소송당할 수 있어요. 조금은 이제 견제장치가 마련된 거고, 이게 원래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랬어야 되는 게 이제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회사에서 쓸데없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주주한테는 안 주고 그 돈을 갖고 자꾸 쓸데없이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거기다가 투자를 계속 늘리고 이러면 주주들이 집단 소송할 수 있어요. 왜 노인에 그 진짜 앞날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설비 투자 많이 해가지고 왜 그렇게 돈 말아먹었냐. 너네 왜 노상 신약 개발한다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가 돈 받아가서 몇 년 동안 성과도 없는 채로 대주주 월급만 왜 그렇게 많이 줬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변화가 우리 시장에 있었고, 그건 외국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 오르지 않아요. 다 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와 그러면서 다 올라요. 오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요. 아이고 얘는 오르면 안 될 게 올라.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돈 못 벌던 회사가 돈을 벌게 되나요? 안 그래요. 그건 그렇지 않죠. 성장하는 기업들은 상법 개정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상법 개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1년 내 자사주 의무소가 검토한다고 이런 것들하고는 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PBR 밸류에이션이 낮고, PBR 밸류에이션을 낮게 만든 원천이 고정자산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낮은 거. 그게 뭐가 있겠어요? 금융주죠, 뭐. 금융주예요. 그죠?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 달리고 있고, KB금융지주 기준으로 PBR이 여전히 0.5배 정도 돼요. 배당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이러면 주가 더 오를 거예요, 아마. 어디까지? 글로벌에 있는 은행주들, 밸류업 잘하고 이런 은행주들이 PBR 1배, 또 아주 성장이 있으면 1.5배 이렇게까지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가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거는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지분들을 누가 갖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업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는 누구냐? 외국인들이에요. 우리 그분들은 지금부터 그걸 사거나 아니면 미리 작년부터 아니면 시대 변화를 미리 생각해서 미리 사신 분들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막 10% 먹었다고 팔고 이러면 혜택을 못 보실 거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생각하고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시민들의 힘, 그리고 또 투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자가 곧 유권자인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을 돌파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이고 이제 주식 투자자를 무시했다가는 집권하기 어렵겠네 이러면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주주를 위한 법이 계속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 밸류에이션이 낮고 쌓여있는 현금이 많은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게 기준은 이제 PBR 밸류에이션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자사주를 살 수가 있어요. 최근에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지주사 주식이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성장도 없는 지주사가, 그리고 현금도 안 갖고 PBR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계열사 주식 갖고 있는 거라면 밸류는 못해요. 자사주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배당을 주고 싶어도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팔 수도 없고, 그건 또 잘못된 투자인 거죠. 그죠? 그래, 가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주된 상승의 흐름의 한 축에 그 동의는 상법 개정이고, 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늘면서 투자자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번 상법 개정에서 개정이 되지 않았던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된 규정, 집중 투표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개정이 돼 갈 것 같고, 집권 여당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언제 될 거냐? 우선은 급한 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하겠다 그럽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 개정안 준비에 착수를 했고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 1년 이내 기한을 정해서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요걸 미리 알고 나서 이제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또 어디다 요걸 이용해서 이비 발행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고요. 일정 기간 요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도 그랬대요. 상장회사 자산을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된다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래요. 이 공약을 지키는지 우리가 지켜봐야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고요.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서 정리할 거라고. 다만 먼저 급한 거대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번 상법 개정에서 빠졌던 거, 그 다음에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요거를 먼저 이번 달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예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좋을 텐데요. 그 부분들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주 요 관련된 거에 되고, 그 외에 성장이 없고 그냥 자회사 지분만 갖고 있고 그 자회사들이 돈도 잘 못 버는 그런 지주사는 주가 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우리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국내 시장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또 국내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이건 원래 주식시장에서 그 플레이 되던 논리죠.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라는 기업군들 올라가고 있죠. 크게 나눠서 AI 관련 기업군들 계속해서 좋아요. 뭐 눌림목을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AI가 이제 침투율이 10% 넘어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뭐 일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서 조정이 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섹터의 주식도 있죠. 뭐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면 또 반도체, 우리 뭐 하이닉스 반도체 잘하고 있죠. 뭐 그런 기업들 여전히 저는 앞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시장에 또 관세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있는 게 있죠. 방산 기업들 저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빨리 오르면 눌림목은 좀 거쳐야죠, 그죠? 예, 너무 가열되면 좀 쉬었다 가고 그래도 돼요. 아니, 뭐 한 달 뒤가 뭐 중요해요. 1년 뒤, 2년 뒤가 중요한 거고 그게 투자인 거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잘하는 기업들 있어요. 또 제 좋아하는 기업들 요즘 막 라면이 난리예요, 지금.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다시 없어요, 지금. 진짜. 와, 정말 뭐 너무 오르고 있죠. 이것도 뭐 PER이 이제 25배까지 올라갔어요. 좀 단기간에는 좀 가한 것 같죠, 그죠? 가합니다. 가는데. 아이고, 그건 몰라요. 또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사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MSCI에 그 5월 달인가 편입이 됐죠. 5월에 편입되고 나서 그때 외국인들 들어올 때 빨리 팔아먹어야지 그러고 국내 기관들도 팔아먹고 그랬어요. 100만 원 근처에서 팔고 나서 지금 30% 40% 물렸어요. 8월 달 되면 우리 방산회사도 또 하나 MSCI에 들어가요. 아마 비슷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국내 기업들은 가능한 시총이 적으면 제가 기업들 이름을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그걸 저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이제 전체로 정리드리면, 시향 리스크는 없어요, 지금. 뭐 갑자기 뭐 많이 내려야 되거나 이래야 될 리스크가 있느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로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의 유동성이 또 풀릴 거고, 그 돈들이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을 규제를 시작했죠. 연끌 대출도 막고 6억 원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안 물려갈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내려오고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거고, 몰려온 돈들은 어디로 갈 거냐? 밸류업 관련된 쪽, 상법 개정하고 관련 있는 금융주나 이런 쪽 한쪽이 갈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성장이 있는 쪽, 이런 쪽으로 갈 거다. 이럴 때 우리 금융들이 얘는 많이 내렸으니까 얘 돌아설 거야? 안 돌아섭니다. 돌아서려면 이익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돌려면 이익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익이 돌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주가의 상대적 위치가 낮다고 나 이걸로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샀다가 조금 지났더니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추세를 가지고 우상향한 기업, 그런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은 진짜 컴팩하죠. 진짜 컴팩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관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경쟁 환경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도 명백히 보이고 있는 중이고, 잘하는 기업도 명백히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에서 어떤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갑자기 기회가 생긴 어떤 기업군들도 있고, 또 뭐 많이 이제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정말 올라갈 이유가 확실히 있는 기업군들이 있고, 올라가면 안 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기업군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한국 기업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러면 진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야, 이건 내가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 내가 겨울에 내가 진짜 추워 죽겠는데 내가 여름 옷을 걸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향입니다. 세상에 제일 기분 안 좋은 게, 시장은 올라가고 남들은 축제를 벌이는데 나 혼자 소외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울해요. 그분들 진짜 우울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니까 포트가 안 맞으면 좀 바꾸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되는 가벼워져요. 가령 90%가 막 물려있다. 종목 중에 내가 90%의 종목이 다 물려있다. 10개 중에 9개 종목이 마이너스다. 하나만 빨갛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된 걸. 지워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떤 기업을 사요. 사가지고 그게 빨개지면 이제 8대 2가 되면 마음이 좀 밝아져요.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는 그런 그분님들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도 뭐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요즘 나쁘지 않아요. 그리드 앤 피어 지수가 한때 지난 월요일 날 78 갔다가 74까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74면 그래도 탑력 구간이야. 74를 넘어가면 익스트림 탑력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가열됐다,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드 앤 피어 지수에는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종합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 차이, 그 다음에 또 정크 본도의 수익률, 그 다음에 또 옵션 시장에서 콜이 많은지 풋이 많은지,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이 많은지 하락 종목이 많은지, 현재 S&P 지수가 125일 평균선보다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표를 만든 게 그게 그리드 앤 피어 지표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매매하셔도 그게 시향에서 틀리지 않아요. 그게 50 이하면 위축 구간, 공포 구간이고 50 이상이면 그래도 안정된 구간이에요.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 관세 영향이 어떠니, BBB 법안이 어떠니,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그냥 트럼프 네가 무슨 소리 하든 난 잘 모르겠어. 너 진짜 관세 협상한다고 그러고 그 뒤에 거짓말 한 거, 말 바꾼 것만 해도 24번이나 되니까 이번에 나온 얘기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 믿고 하여튼 그냥 쭉 좋을 것 같아. 지금 미국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근저에 가장 큰 게 뭐가 있느냐? 코로나 때 가행 풀렸던 유동성을 한번 심하게 긴축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흡수를 했고, 그게 다시 이제 풀려야 된다는 논리. 글로벌 전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금리 내리면 우리 투자교실 쿠폰에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오를 때는 주식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금리 오를 때도 AI 관련된 주식은 잘 됐지만, 특히 지금부터는 금리까지 내리니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 전체에 크게 리스크가 있는 시장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돈 벌기 좋은 시장이 지금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는 너무 많이 오르면 항상 쉬었다도 가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는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그러면 테슬라도 AI 주식이에요. 그죠? 전기차 주식이 아니죠. 그죠?
샤오미도 어쩌면 AI 주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로봇 만드는 회사도 AI고, 자율주행 안에 들어가는 게 AI가 수많은 물리적 AI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로봇이 발전하는 것도,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것도 다 AI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거기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군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독특하게 뒤늦게 우리 주식 투자 인구 저변이 넓혀지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을 넘어가면서 뒤늦게 상법 개정하면서 이렇게 밸류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 시장이 소액 주주를 위한 시장으로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리스크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글로벌 시장도 지금 리스크가 제 눈에는 안 보이고요. 7월 9일까지 예정됐던 그 관세 유예 기간, 뭐 미국에서 눈도 깜짝 안 해요, 지금.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이제는 막 트럼프 얘기가 이제 점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 8월 1일로 또 연기를 해놨죠, 그죠? 그럼 8월 1일 되면 또 연기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안 됐으면 우리하고 일본에 대해서 다시 8월 1일로 연기한다 그러고 안 하면 그때 가서 25% 물리겠다 그러는데, 이거 뭐 진짜 시장에서는 물리려면 물려라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이번 여름에는 다른 여름하고 달리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우리 국내 시장의 핵심 동력, 글로벌 시장의 동력, 매크로 환경들,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 지표들, 미국의 그리드 피어 지표들, 주도 산업들 이렇게 짧게 설명드린 시간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